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금요일 모닝브리핑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도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핀비닷컴 통해서 보시죠. 자, 다우지수 554포인트 1.39%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무려 400포인트 넘게 올랐습니다. 2.34%입니다. S&P 500 지수 1.61%, 러셀 2000 2.59% 올랐습니다. 이 뉴욕 증시의 강력한 상승의 배경, 바로 어제 발표된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나스닥 차트부터 한번 보시죠. 네, 나스닥 차트는 지난 이제 8월 1일 장대 음봉을 만든 시점, 그러니까 초기 하락 국면을 만회를 했죠. 자, 미국 증시는 이것만 놓고 보자면 V자형 회복을 해 주었습니다. 네, V자형 회복을 해 줬어요, 이렇게요. 자, 이 코스피나 특히 이제 코스피도 이런 V자형 상승이 나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미국 증시의 상승, 그리고 어제 우리는 이제 광복절 공휴일로 하루 휴장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얼마만큼 영향을 좀 받을지 또 꼼꼼히 좀 체크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로 상승을 했던 미국 증시, 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 수준이었죠. 그러나 오늘 어젯밤에 발표한 이 소매 판매는 예상치보다 크게 개선된 그런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7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1.0%. 전문가들이 예상한 것보다 3배 넘게 좋아진 거죠. 컨센서스는 한 0.3%. 예상치는 0.2였지 않습니까? 2%였는데 0.2%면 5배나 좋아진 겁니다. 특히 2023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증가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소매 판매가 크게 개선된 부분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딜러 매출이 무려 3.6%나 급증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겠죠. 자, 이 부분에 왜 그러냐면 좀 순서로 왔다 갔다 좀 하죠. S&P 500 맵을 보게 되면 테슬라, 그 다음에 테슬라가 6% 올랐죠. GM 2.87, 그 다음에 포드 2.75% 상승했습니다. 뭐 루시드, 뭐 도요타 모터스 동반 다 상승했는데, 요게 바로 이제 소매 판매 부분에서 자동차 부품 딜러 매출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죠. 네,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 뭐 루시드, 그다음에 이제 토요타 모터스 일본 회사 주가가 이제 많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원인이 소매 판매가 급증했고 이 중에 이제 자동차 판매가 상당히 좀 개선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테슬라는 10만 달러 이상 차량, 사이버 트럭이죠. 11만 1000달러라고 하는데 미국 내에서 7월에 가장 많이 팔린 차량이다. 특히 7월에 ASP도 전년 대비 11%나 상승하면서 2023년 2월 이후에 최고 수준에 좀 도달했다. 이게 이제 테슬라 주가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뭐 현대차나 기아도 주가에 좀 긍정적인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현대차 CEO 인베스트 데이가 8월 28일 예정돼 있죠. 자, 다시 위로 가보죠. 자, 트레이딩 이코노미스트닷컴에서 가져온 거고요. 강력한 소매 판매로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는 얘기죠. 네, 병 주고 약 주고 경기 침체 우려로 8월 초에 시장 하락을 이끌었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경제 지표가 또 좋게 나오면서 완화시키면서 뉴욕 증시가 급등했죠. 여기에다가 2주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가장 낮은 폭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7,000명 감소한 22만 7,000명, 한 23만 5,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과 그다음에 이제 소매 판매
요게 이제 미국 증시의 오늘 상승 이유였고요. 하루 전 우리 이제 공휴일 때 14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CPI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예상치는 0.3인데 0.2% 나왔죠. 코어 인플레이션 MOM, 그러니까 전월 대비 근원 CPI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년 대비 3.2%, 그러니까 컨센과 거의 뭐 동일하게 나왔죠, 그죠? 컨센과 그다음에 이제 헤드라인 CPI도 컨센서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날은 좀 미국 증시가 좀 주춤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어젯밤에 아주 예상보다 크게 호전되면서 미국 증시가 크게 올랐다는 점. 미국 언론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자,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이제 25bp를 인하할 것이냐, 50bp를 인하할 것이냐,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관심사가 됐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버코어의 크리시나 구하라는 사람은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아니다. 연준에서 가장 중시하는 데이터는 이제 노동 데이터는 얘기죠. 결국은 다음 달 9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 지표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 우호적이냐, 우호적이지 않냐에 따라서 9월 금리 인하가 공격적으로 인하할지 그렇지 않을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PPI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잘 나왔죠. CPI는 예상치 수준이었죠. 예상치가 소폭 좀 개선됐죠. 이제 고용 지표가 가장 좀 중요한 결정 사안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의 급등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대략 우리 시장도 한 1% 이상은 최소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업종을 보게 되면 반도체가 크게 올랐잖아요. 반도체가 보게 되면요. 자, 하나 보시죠. 일단 반도체 ETF가 4.81%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관련 ETF 상승세 아주 좋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수 올랐으니까 지수 관련 레버리지 ETF도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VIX는 5.93% 하락했고요. 자, S&P 500 맵을 보시죠. 네, 맵. 자, 맵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시총 1위 뭐 애플 1.35%, 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올랐죠. 엔비디아가 4.05%, 네,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에 브로드컴이 5% 올랐죠. AMD 4.7,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6.55%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상승이 좋죠. 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 볼까요? 거의 뭐 SK 하이닉스 주가와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자, 천천히 찾아볼까요? 여기 나오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나스닥에서 시총 35위에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제 위치상 8월 1일자 하락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의 8월 1일자, SK 하이닉스의 8월 1일자 주가 여기니까요. 8월 1일 한 요 정도까지는 좀 회복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19만 지난주에 우리나라 수요일날 종가는 18만 6,700원이었는데 한 19만 원대 이상으로 오늘 적어도 회복을 해줘야 됩니다. 한 20만 원 가까이 좀 회복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예상입니다. 예상. 제 개인적인 예상이죠. 여하튼간에 반도체주가 뭐 엔비디아가 오르면서 이제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를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이죠. 반도체 소부장도 같이 올랐죠. AMAT 5%, 램리서치 5.3.
K레이도 역시 동반 상승했지 않습니까? 일단 AI,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조금 전에 뭐 테슬라는 왜 상승했는지 말씀드렸었죠. 자동차 쪽은요. 그 다음에 아마존, 월마트는 이제 2분기 실적이 예상치 상회했고,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면서 6% 넘게 올랐습니다. 뭐 위에도 이제 다른 종목들도 꽤 다 올랐는데, 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ETF 보시죠. 당연히 지수 관련 ETF 스파이, 그 다음에 QQQ 올랐죠. 3배짜리 ETF TQQ가 7.5% 올랐네요. SPXL 5% 올랐습니다. 인버스 ETF는 다 빠졌고요. 자, 기술주 ETF XLK 2.88 올랐고요. 반도체 ETF 4.8%, 이거의 3배짜리 13.89% 네, 급등했습니다. 쭉 그렇게 볼 수 있겠죠. VX 관련,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주 ETF는 네, 하락 마감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월마트는 이제 2분기 예상 밖의 실적이 좋아졌죠. 연간 매출 전망치를 네, 기존 대비 3.75%에서 4.75%로 네,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그다음 볼까요? 몇 개 이제 외신 기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의 2분기 이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재밌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울타라는 기업을 이제 추가했고, 스노우플레이크는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애플 지분은 이제 이미 그 보도가 됐습니다만 1분기 말에 7억 8,900만 달러에서 4억 달러로 이번 이제 최근 주가 상승 이용해서 차익 실현을 일부 했죠. 자, 울타뷰티는 한마디로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재밌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에서 화장품 회사를 지분을 취득했다. 상당히 좀 재밌지 않습니까? 울타뷰티를 69만 주 신규 취득했고요. 헤이코라는 기업 104만 주를 취득했는데, 헤이코는 항공기, 우주선, 방위 장비 등에 사용되는 항공 우주 전자 회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다음에 제외된 것은 이제 파라마운트 글로벌, 스노우플레이크, 그다음에 일부 이제 지분 감소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있다. 이렇게 체크해야 되는데, 한번 이제 요거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도 구글링을 해봤어요. 울타부티가 뭐 어느 회사인지 쭉 찾아보니까 미국의 화장품 매장 체인이다. 그러니까 미국판 올리브영이다.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KBT, 왜 미국, 뭐 유럽, 일본 이런 데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동영상도 있네요. 한번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네, 주가는 일단 워렌 버핏이 신규 샀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좀 관심이 좀 가지 않습니까? 어떤 거에 나와볼까요? 뭐 주가가 많이 올라 있는지 어떤지. 울타. 자, 이런 기업이네요. 야, 이거 뭐 이렇게 많이, 이럴 때 이제 빠질 때 많이 사놨다는 얘기. 이럴 때 뭐 이때 사놨다는 얘기가 되겠죠. 대략 이럴 때. 이번에 이제 급락 맞고 발표한 거니까 한번 뭐 공부를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샀다고 해서 뭐 계속 사는 것도 아닐 거고, 그건 모르는 거고, 뭐 샀다가 또 다음 뭐 팔 수도 있고, 뭐 분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시장 화장품 관련주 이제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의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심은 갑니다만, 실적이랄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구글링 하면은 뭐 기사 이런데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하이투자증권의 그 리포트도 있고 막 다 나옵니다. 네, 그런 걸 한번 참고하시라.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 봤죠? 네, 여기도 봤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는 뭐 간략하죠. 네.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 감기 몸살 걸리고, 미국이
좋으면 우리 시장도 그대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결국은 수급이죠, 수급. 네.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사줘야 됩니다. 네.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죠. 지금 8월 9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들 순매수로 잡힙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장 순매수를 많이 했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고. 자, 미국 S&P 500 맵에서 봤지만 반도체단 말이죠. 자동차나 이런 건 아직은 추세가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전기차나 이런 쪽은. 그럼 반도체면 엔비디아의 최대 수주는 어디라고 그랬죠? 엔비디아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글로벌 반도체 대장주 아닙니까? 엔비디아 관련주 하면은 이제 미국 내 관련주가 있는 거고, 반도체 관련주가 있는 거고, 국내 반도체 관련주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또 오르게 되면 국내 반도체 소부장 같이 올라간다. 이런 컨셉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8월 12일자부터 외국인과 기관 순매매 종목 보게 되면, 순매수 종목 상위는 금액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3,350억, SK하이닉스 2,114억, 호실적 보였던 크래프톤, 그 다음에 방산과 로봇 개념의 현대 로템, 이런 종목을 순매수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은 레버리지 ETF, 현대 로템, 가시공사 이런 거네요. 그다음 이제 8월 14일 광복절 이전, 휴일 직전에는 이날도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1,581억, SK하이닉스 381억,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샀죠. 기간 레버리지 ETF 샀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반도체나 뭐 이런 것도 샀네요. 자,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근데 거래소 꽤 중요하겠죠. 일단 반도체를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순매수 봤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샀다는 얘기는 이들도 산다면 지수가 올라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레버리지 ETF도 또 올라가게 되는 거고. 자, 코스닥 같은 거 어떻습니까? 8월 12일부터 누적 순매수 규모 제일 큰 건 넥슨 게임즈, 그 다음에 이 호실적 발표한 파마 리서치였습니다. 기간 지분 매각 비즈니스온 일부 요거 빼고 리노공업, PSK홀딩스, 대주전자 재료 이런 거였죠. 14일에는 파마 리서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엔캠, 그 다음에 기간은 에코프리미엄, 뭐 대주전자 재료 등을 순매수했네요. 자, 14일자 특징주 보게 되면, 자, NS일렉트릭이 MSCI 한국지수 편입으로 인해서 이날 기술적 반등을 좀 보였죠. 물론 이제 오후장 상승폭은 좀 축소가 조금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BB테크, 삼성 웨어러블 로봇, 보핏 상용화 기대감에 이제 이런 쪽도 좀 움직였습니다. 엔터주 어닝 쇼크에 오너 리스크가 좀 가미가 되면서 좀 약세를 보였다. 자, 시간에 지난 14일 날 시간에 오른 종목 보면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올랐네요. 코스맥스, BTI도 올랐습니다. 거래량 적은 건 제끼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런 기업들이 상승을 좀 보였다는 점 참고하시고,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밤에 이제 미국은 또 옵션 만기일이라는 점, 우리나라는 이제 유라클이라는 기업이 이제 공모가 21,000원에 신규 상장한다. 뭐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